어제 제가 RR이라고 하는 반올림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버벅댔었죠. 뭐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어, 그냥 간단하게 라운딩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같은 세기가 되는 뒷자리 연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49년까지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보세요. 1950년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00, 그죠? 2049까지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00이죠. 그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범위들은 같은 뒷자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21세기가 되는 거죠. 1950년부터 2049년까지는 반올림하면 21세기가 되는 거고요. 2050년부터 2149년까지는 반올림하게 되면 2100이잖아요. 그러니까 22세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일부는 여기까지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불가능하겠지만. 예. 아, 근데 현재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반올림하는 게 좀 어떤 세기로 표현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같으면 우리가 2025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2025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올림에서 21세기가 되는 두 자리들을 RR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49년까지가 이 뒤에 숫자 두 자리를 RR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오늘 날짜가 2025년이 아니라 1999년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99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얘는 반올림하면 2000년대니까 21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도 RR은 1950년부터 2049년까지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25년 더 지나면 그죠? 25년 더 지나면 2050년이 되잖아요. 그죠? 2050년일 때에는 반올림을 해버리면 2100이 돼버려요. 그럼 22세기가 돼버리죠. 그럼 2050년부터는 RR이라고 하는 범위가 2050년부터 2149년까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연도가 반올림했을 때 2000년대냐 아니면 1900년대냐 2100년대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반올림했을 때 같은 세기의 가장 마지막 두 자리.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게 라운딩에서 나온 거고 반올림한 연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좀 됐나요? 위쪽은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25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25년도 반올림하면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살고 있을 때 99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에서 우리 세기로 와야 돼. 그죠? 반올림에서 우리 세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전 세기의 연도, 즉 1999년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2050년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50년부터 99까지는 현재 세기랑 같은 거고 50년도에 살고 있을 때 49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올림했을 때 49는 반올림하면 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 어제 우리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SQL 4번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수업 시간에서 나눴었던. 이렇게 파일들을 열면 이렇게 탭들이 쭉 생겨요. 그리고 탭들에는 그 파일의 이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파일을 닫고 싶으시면 X 버튼 누르시면 파일 닫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기 파일 열기를 통해서 디렉토리 찾아가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으면 여기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접속을 해서 어떤 서버에 어떤 계정으로 접속을 할지를 디벨로퍼한테 알려주면 디벨로퍼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SQL 문장이 있을 때 실행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실행하고 싶으시면 커서를 놓으시면 돼요.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그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가 되어 있으면요. 드래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시게 되면 어디만 실행하는 거냐면 요 드래그가 되어져 있는 선택이 되어져 있는 부분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emp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는 완전한 문장이죠. 현재 선택된 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 어제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거 볼게요. 우리 어제 몇 가지 함수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함수들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어제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본 함수들은 단일행 함수들이었어요. 각 행에 있는 값들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함수한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들마다 결과값이 리턴되는 그런 함수들만 다뤄봤어요. 그런 함수들만 다뤄봤고요. 다중행 함수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문자열 타입의 컬럼이 있을 때 그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소문자로 바꿔주는 로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을 각각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꿔주는 어퍼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로어라고 하는 함수와 어퍼라고 하는 함수는요. 검색할 때 특히나 like와 같은 검색을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문자열들이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소문자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아니면 대소문자가 섞여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의 문자열들이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어를 할 때 대소문자를 딱 맞춰가지고 검색어를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소문자로만 입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SQL이라고 써도 SQL에 관련된 내용들이 검색이 돼야 되고 대문자로 SQL 이렇게 써도 관련된 내용들이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이 대소문자인지 상관없이 검색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어도 소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자열이 같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검색하는 그런 SQL 문장을 사용하시면 검색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유니캡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replace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replace예요. 그래서 replace 함수는 argument가 3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gument 뭐냐면 함수한테 전달해주는 값.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함수한테 우리는 값들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replace라는 함수한테
스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줬어요. 그리고 I라고 하는 단어를 줬어요. 그리고 대쉬라고 하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면 replace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스미스에서 I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찾아요.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이게 있으면 그 I를 세 번째 아규먼트인 대쉬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스미스가 아니라 SM 대쉬 TH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를 모든 컬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컬럼에 적용을 하면 EMP 테이블에는요 name이라고 하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 다른 말로 컬럼 테이블에서 컬럼. 그래서 EMP 테이블에 있는 이 name 그 직원의 이름이죠. 직원의 이름들 중에서 A라고 하는 문자가 등장하면 별표로 바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일행 함수의 특징이죠. 첫 번째 행이 아규먼트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A를 찾죠. 있으면 별표로 바꾸고 없으면 그냥 원래 문자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일이 끝났죠. 그러면 두 번째 행에 있는 문자열을 여기다 줘요. 그리고 거기에 A가 있는지 보고요. A가 있으면 별표로 바뀌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직원의 이름은 여기가 A였을 거예요. 앨런이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넘겨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값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15번의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이에요. 서브스트링도 그 리플레이스처럼 아규먼트를 3개를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작 인덱스, 세 번째는 자를 문자 개수를 주시면 됩니다.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2개만 잘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로우에서 두 번째 문자는 2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2개를 잘라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3이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서 문자 3개를 잘라주세요이기 때문에 ELL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이름에서 첫 번째부터 2개만 잘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 글자 2개만 보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 컬럼에 있는 값들을 첫 번째 문자부터 딱 2개만 보겠다. 그렇게 해서 글자 2개, 2개의 글자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글도요. 한글은 자, 모, 받침 이렇게 있죠. 그래도 영어랑 마찬가지로 글자 단위로 잘라줍니다. 글자 단위로. 그래서 홍길동이면 홍까지가 한 글자고요. 길 이게 2글자. 그래서 이렇게 2글자를 잘라줍니다. 서브스트링 같은 경우에 아규먼트를요. 3개를 주지 않고 2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서브스트링 그 다음에 뭐 똑같이 hello라고 할까요? hello SQL 이렇게 해볼게요. hello SQL 그 다음에 글자가 전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죄송합니다. HL5 다섯 여섯 일곱 공백도 글자예요. 일곱 그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그 느낌표까지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자예요. 쉼표도 문자고요. 공백도 문자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인데 제가 1, 2, 3, 4, 5, 6, 7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hello SQL은 테이블에서 가져온 문자열이 아니니까 듀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를 문자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았죠. 자를 문자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동작이 될지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잘라줍니까? 끝까지 다 잘라줘요. 2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 빼고 두 번째 문자부터 끝까지 잘라주고요.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문자부터 끝까지 잘라줍니다. 5라고 하면 다섯 번째 문자부터 끝까지 다 잘라줘요. 그러니까 이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자를 문자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작 위치부터 문자열의 끝까지를 잘라줍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사용하시더라도 정리를 해드리면 문자열이라고 할게요. 시작 인덱스. 문자열에서 시작 인덱스 위치부터 끝까지 잘라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서브스트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왜 여기는 아규먼트가 3개고 여기는 왜 아규먼트가 2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규먼트를 3개를 줄 수도 있고 2개를 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마 혹시 어제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의 두 번째 두 번째 문자를 별표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세요. 아마 비슷한 문제를 교재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은요, replace 자, 어떤 원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실 때는 replace를 쓰셔야 돼요. 근데 몇 번째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를 찾으려면 서브스트링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사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문자만 찾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두 번째 문자만 찾겠다라고 하시면 서브 스트링을 이용하시면은요. 이 네임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 자르면 돼요. 한 개만 자르면 되죠. 네. from dual. dual이 죄송합니다. 여기선 테이블이 있죠. EMP 테이블.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 name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원래 EMP 테이블의 원래 이름, 이 name은 스미스였어요. 여기서 두 번째 글자 하나만 잘라내겠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M을 찾아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서 두 번째 이 name은 앨런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글자는 L이죠. L.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두 번째 글자는 길이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브스트링 하고서 이 name 이렇게 주시면 두 번째 글자만 글자 한 개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name의 두 번째 문자를 그럼 스미스에서는 M을, 앨런에서는 L을, 워드에서는 A를, 존슨에서는 O를 그거를 뭘로 바꾸자? 별표로 바꾸자잖아요. 그죠? replace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원래 문자열. 원래 문자열은 이 name이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문자는 이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얘가 전체 문자열, 이 name이 전체 문자열.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문자가 서브스트링한 결과. 그죠? 그거를 바꿔야 될 문자. 그게 뭐다? 별표. 그럼 세 개가 다 있네요. replace한테 넘겨줄게. 첫 번째는 eName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트링을 여기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주시면 돼요? 별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replace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 name을 주면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는 거죠. 문자를 주고 그 이 name에서 이것도 그대로 또 써야 돼요. 이 name에서 두 번째 글자 한 개만 찾아서 뭘로 바꿔라? 별표로 바꿔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여기서 괄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replace 함수가 있죠. 괄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지금 표시해 주죠. SQL 디벨로퍼가 replace 함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라고 보여줍니다. 서브스트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괄호가 있으면 끝나는 괄호가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괄호가 있으면 끝나는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그죠? 결과 볼까요? 네, 원하는 결과 나왔죠. 그죠? 네. 스미스에서 두 번째 글자만. 잠시만요. 앨런은 왜 별표가 두 개가 됐을까요? 앨런에 별표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구나. 두 번째 글자 많이 아니군요. 똑같은 L이 두 개가 있어서 그 L을 전부 다 바꿔버렸군요. 네, 리플레이스는 전부 다 찾는 그런 기능이네요. 그래서 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같은 글자를 전부 다 별표로 바꿔버려서 앨런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옵션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리플레이스를 할 때 전체를 다 리플레이스를 할 건지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아규먼트를 한 개를 더 줄까? 함수의 아규먼트가 더 너무 많다라고 하는군요. 네, 요거는
replace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함수를 조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다른 함수 이용해서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글자가 겹치는 게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일단 replace와 substring의 응용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홍길동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요렇게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과만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이렇게 그 컬럼의 이름을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경우에 별명을 주죠. 이런 경우에 여기를 as 이렇게 하고 emp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떤 함수들을 써서 어떤 로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는 안 보여주는 거죠. 안 보여주고 emp nam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이렇게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몇 가지 단일행 함수 몇 가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문자열에 관련된 것들, 문자열에 관련된 그런 함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열이 아닌, 문자열일 수도 있고 문자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자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동작하는 함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MV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VL은요, 어떤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그 다음에 value, 값을 주시면 돼요. 값을. 자, 이거는 뭐냐면 변수의 값이 널이면 value를 반환, 리턴하고요. 리턴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널이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널이 아니면 bar을 bar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두 번째 위치에는 컬럼 이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variable. 두 번째 위치에는 이 컬럼에 있는 값이 널일 때 우리가 사용할 값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일 때 사용할 값. 그래서 널이면 두 번째 아규먼트의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널이 아니면 원래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NVL이 null value의 약자예요. null value. 자, 우리 null이 있는 컬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emp 테이블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좀 볼까요? 네. emp 테이블에서 mgr 컬럼이 null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또 null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홍길동은 좀 예외로 할게요. 커미션 부분을 볼까요? 자, 커미션 부분은 숫자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곳들인데 숫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숫자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아닌 것들을 어떤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select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미션 컬럼하고요. 그 다음에 null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커미션 컬럼에서 -1 이렇게 할까요? 자, 어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네,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직원의 커미션은 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널 밸류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은 커미션 컬럼의 값이 300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리턴 해주는 거예요. MVL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값을 그대로 리턴 해주는 겁니다. 이게 MVL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MVL2, null value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요, 변수 이름, 첫 번째 value, 두 번째 value 이렇게 값을 두 개를 줘요. 값을 두 개를 주는데 얘 동작 원리는 첫 번째 값은 null이 아닐 때 얘랑 똑같아요. null value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값은 변수가 null이 아닐 때 반환할 값. 그리고 두 번째 값은 변수가 null일 때 반환할 값이에요. 그러니까 null value에서는 변수가 null일 때 반환할 값을 지정하지 않은 거죠. 지정하지 않아서 원래 값을 그대로 리턴을 했는데 만약에 변수가 null이면 우리가 원래 값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을 리턴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의 값이 null이면 val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value 2를 반환.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널이 아니면이에요.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select 커미션 null value 2 커미션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무조건 100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1000이라고 할게요. 무조건 9999라고 할게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라고 해볼게요. from emp.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널이면 두 번째 값이에요. 널이면 두 번째 값이고 널이 아니면 첫 번째 값이에요. 죄송합니다.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면 첫 번째 값 value 2를 리턴하는 거고요. value 2를 반환하고 널이면 사용법이 반대군요. 널이면 value 2를 반환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얘는 잘 안 써요. 얘만 쓰는데 보통은 그 널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널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널인 경우에는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되게 자주 사용했었는데 얘는 쓸 때마다 오늘도 그랬지만 쓸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리면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되죠. 결과를 보시면 널이니까 0이 됐어요. 0은 세 번째 값이에요. 그죠? 널이 아니니까 9999가 됐어요. 이건 두 번째 값이에요. 두 번째 값. 그래서 앞에 있는 변수의 값이 이 첫 번째 변수의 값이 널이 아닐 때 얘를 반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value 2를 반환하는 겁니다. 널 value 2를 가지고 널 value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select commission null value 2 커미션이고 널이 아니면 커미션을 그대로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얘랑 똑같은 기능이죠. 커미션이 널이 아니네 커미션 그대로 널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리턴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문제로요. 간단한 연습 문제로 널 밸류를 해보시는데 널 밸류든 널 밸류 2든 좋아요. EMP 테이블, 직원 테이블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과 이름과 연봉을 출력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우리는 급여를 셀이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컬럼은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월급. 그러면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샐러리를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너스에 해당하는 게 보너스는 아니지만 수당, 특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특별 수당이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그래서 연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급여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특별 수당. 이렇게 연봉을 계산하셔서 출력을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얘를 하시려면 널밸류나 널밸류2를 사용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계산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할까요? 같이. 이것도 샐러리와 커미션을 같이 출력을 하면 계산 결과가 맞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 다 하신 거 같네요. 어떻게 잘 되세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4번은 EMP-NO고요. 이름은 이네임, 급여는 셀, 그리고 수당은 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할 게 샐러리 곱하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커미션. 제가 이거는 여기 계산식을 그대로 쓴 거죠. 계산식을 그대로 썼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4번 이름 그 다음에 급여와 수당 여기까지는 잘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계산 결과를 볼게요. 이 계산 결과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800 그다음 곱하기 12 더하기 뭘 더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너를 더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널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산술 연산이 안 돼요. 같다 다르다 비교도 돼요 안 돼요? 등호로 비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널인지 널이 아닌지는 키워드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is null, is not null 이라고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되지 커미션이 null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null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is null, is not null이라고. 그래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여기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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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연산자 중에 하나가 널이 들어가 버리면 그 결과는 전체는 널이 돼버려요. 근데 커미션이 없다고 해서 연봉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커미션은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0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죠? 커미션이 널인 경우는 0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커미션을 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커미션을 0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무조건 컴을 더하는 게 아니라 널 밸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널이면 뭘 쓰겠다? 0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셀러리 곱하기 10이 커미션을 더할 건데 커미션이 널 밸류이면 0을 더해주고 커미션이 널이 아니면 커미션 값 그대로 더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되죠. 800 곱하기 12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00 곱하기 12 더하기 300까지 하면 아마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요. 다른 컬럼들 같은 경우에는 컬럼의 이름들을 출력 결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좋고. 근데 이 마지막 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한 수식이 그대로 컬럼 이름에 있죠. 이러면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별명입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저는 annual salary 줄여가지고 annual sal 이렇게 해서 별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을 주면 출력할 때도 쉬워지고요. 출력할 때도 보기가 좋아지죠. 또 하나의 장점은 별명을 order by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별명을 annual cell underscore cell 이렇게 했죠. 내림차순 명령해 볼까요? 여기서 샐러리가 너린 경우도 있었군요. 홍길동 어제 가짜로 넣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요. 가짜로 그러면 샐러리도 이렇게 할까요? 널밸류 이렇게 하면은 다 되겠죠. 이거는 홍길동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 홍길동은 원래 샐러리가 너린 지원은 없었는데 어제 가짜로 데이터를 넣다 보니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자,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정렬이 되느냐, 정렬. 별명을 가지고서 정렬이 되느냐. 정렬되죠. 그죠?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 연봉이 제일 많아요. 급여가 5천 곱하기 12 그러면 6만 커미션이 없어도 6만이에요. 그 다음 포드는 3천 곱하기 12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일곱 번째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은 급여 자체는 별로 안 크죠. 1600 곱하기 12 더하기 300 그래서 19500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셀렉트에서 만들어준 별명은 어디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 오더 바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별칭, 엘리어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셀렉트에서 설정한 엘리어스를 별명을
order by에서 사용 가능. 근데 별명은 조건식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where에서는 사용 못해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 잘 되십니까? 함수 두 개 정도 더 알려드렸어요. 두 개 정도 더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